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작가님의 역천도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화상귀환이라는 인기 무협소설 때문에 잘 알려진 비가 작가의 역천도는 화상귀환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비슷한 뉘앙스의 소설 전개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는 진부하다고 말할 수 있는 회귀라는 소재를 가지고 등장인물들의 재미와 말투 그리고 행동들이 작가의 필력으로 흥미롭게 짜여져서 볼만한 소설입니다.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천맹은 무림의 정의를 수호하며 강호의 질서를 유지해온 의기업사들의 모임입니다. 수백 년 동안 강호의 상징으로 군림해온 의천맹의 본거지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붉은 용이 새겨진 족포를 두른 광천마가 서 있습니다. 그의 발 아래에는 의천맹의 12대 맹주이자 천하제일인으로 불리던 매화신검 육문극의 시신이 놓여 있습니다. 광천마는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해 혈천맹의 손에 강호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물든 피를 바라보며 혈천의 길을 올리라고 명령합니다. 척포를 걸친 혈천맹도들이 명령에 따르며 의천맹의 중심에 혈천의 깃발이 꽂힙니다. 광천마는 혈천의 이름으로 천하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고 선언하며 무공으로 의천맹의 거대한 정각을 무너뜨립니다. 그는 천하가 이제 혈천의 아래에 있다고 외칩니다. 이때 오제라 불리는 5명의 남자가 광천마의 앞에 나타나 혈선의 마지막 명령을 전합니다. 잔원마제가 혈적을 불어 환독고를 발동시키자 광천마는 복부의 통증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잔원마제는 광천마가 너무 강해 혈선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를 제거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광천마는 분노하며 마지막 힘을 다해 싸우지만 결국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주인공 단천호는 죽음을 맞이했으나 어린 시절의 꿈을 꾸며 15세의 어린 소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깨어나 어머니의 꾸지람을 듣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오늘이 형과의 비문할임을 상기시키며 서둘러 준비하라고 합니다. 단천호는 자신이 어린 시절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하지만 곧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형 단천룡은 비무를 앞두고 단천호를 괴롭히며 아버지 단무성은 단천호의 태도를 질책합니다. 단천호는 형과의 비무에서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며 단천룡을 압도합니다. 단천룡이 검기를 뽑아 공격해 오자 단천호는 부드럽게 대응하며 형을 제압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 단무성은 단천호의 잠재력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방에 돌아온 단천호는 몸을 살펴보며 내공을 쌓을 수 없는 역혈지체의 힘을 다시 확인합니다. 과거 혈천맹의 지존인 혈선의 도움으로 역혈대법을 익혀 무공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경험을 떠올린 그는 이제 새로운 내공신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수많은 무공을 조합하여 그는 새로운 신법인 청령진천신공을 완성합니다. 사흘간의 수련 끝에 새로운 내공신법을 완성한 단천호는 방으로 돌아와 호의에게 누구도 들이지 말라고 당부한 뒤 침상 위에 앉아 선천지기를 끌어올리며 역혈대법을 운용합니다. 그는 양의신공과 청령진천신공을 병행하여 기운을 돌리며 임독양맥을 뚫고자 극심한 고통을 겪지만 끝내 성공합니다. 자신의 내공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한 단천호는 기뻐합니다. 단천호는 황골탈태로 인해 몸이 성장해 옷이 맞지 않게 되자 장삼을 불러 새 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당가장의 하인 장삼은 변화된 단천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해하여 소란을 피웁니다. 단천호는 새 옷을 입고 부엌으로 가기 위해 느긋하게 걸어가다가 정각 뒤에서 유은호가 곽충소 일당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단천호는 그들을 제압하고 유은호에게 당가장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유은호는 단천호에게 강해지는 방법을 묻고 단천호는 유호대 전원을 연무장으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유호대는 단천호를 과소평가하고 반항하지만 단천호는 그들을 압도적인 무공 실력으로 제압합니다. 유초와 유호대원들은 단천호의 실력을 인정하고 단천호에게 무공을 배우기로 결심합니다. 단천호는 유호대에게 앞으로의 훈련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유호대원들은 단천호의 혹독한 수련 방식에 고통을 겪습니다. 단천호는 유호대원들에게 철덩이를 달고 마보를 시키며 강한 의지와 초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느 날 단천호는 모용세가의 손님들이 당가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버지의 친구인 모용세가의 모용장천과 그의 딸 모용가려가 당가장을 방문합니다. 모용가려는 부모들이 약속한 단천룡과의 혼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며 비무를 통해 자신의 배우자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단천호는 전생에 벌어졌던 단천룡이 모용가려와의 비무에서 패배하는 장면을 기대하며 즐거워합니다. 단천룡은 모용가려와의 비무를 요청하며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단천룡은 초반에는 모용가려의 공격을 상대하기 어려워하지만 점차 자신의 내공과 완력을 활용해 전투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모용가려의 쾌검법인 천류성광검에 밀려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모용가려는 승리를 인정받고 혼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달이 뜬 밤이 되어 모용가려는 당가장의 연무장에서 혼자 검술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류성광검을 펼치며 유려한 검물을 선보였고 부드럽고 끊임없는 검의 흐름에 몰두했습니다. 단천호는 그 시간에 지붕 위에 누워 달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모용가려의 연습을 지붕 위에서 우연히 보게 된 단천호는 그녀의 검술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연습을 마친 모용가려는 땀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단천호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모용가려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단천호가 지붕 위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용가려는 당황하며 단천호에게 왜 자신의 연습을 보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단천호는 자신이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모용가려는 단천호의 태도에 짜증을 느끼며 무례하다고 비난했지만 단천호는 뻔뻔하게 자신은 원래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모용가려는 단천호의 태도에 화가 나서 그와 비무를 신청했습니다.
단천호는 내기를 제안하면서 모형가려를 놀리며 자신이 이기면 한 살 많은 모형가려가 자신에게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조건을 겁니다. 비무가 시작되자 모형가려는 천류분광을 사용해 단천호에게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단천호는 여유롭게 그녀의 공격을 피하며 상대했습니다. 단천호는 모형가려의 공격이 근접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다가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투기를 뿜어내며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단천호의 손이 모형가려의 목을 움켜쥐며 비무는 단숨에 끝났습니다. 단천호는 모형가려에게 싸움에 임하는 평상심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그녀가 아직 완벽한 무인이 되기에는 멀었다고 충고했습니다. 모형가려는 단천호의 압도적인 무력에 놀라며 결국 단천호와의 약속을 지키며 그를 오라버니라고 부르게 됩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단천호가 자신의 실력을 되찾는데 주력하고 당가장의 무사들을 훈련시켜 키우는 내용입니다. 필력이 있는 작가라서 성장 과정을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매끄럽게 모자람이 없는 진행을 보여줍니다. 소설이 진행되어 갈수록 천상천하 유아독 좀 막 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나오면서 사이다적인 느낌을 받게 합니다. 혈선이라는 끝판왕급을 복선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먼치킨이면서 성장형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화상귀환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소설입니다. 감사합니다.